여러분 모든 상처를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상의 가장 문제는 어쨌든 간에 출혈, 상처가 있다 보니까 출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혈로 인해서 환자 심한 출혈로 BP가 떨어지고 맥박하고 호흡이 얕으면서 빨라지고 하는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 쇼크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출혈로 인해서 쇼크도 있을 수 있지만 상처 드레싱이나 상처 소독이 뭔가 아세프틱하게 무균적으로 안 됐다면 감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상의 주요 문제는 두 가지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화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상 하면은 화상 간호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화상은 어느 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문제다? 안면부 있죠. 얼굴 쪽에 화상을 입었을 때 왜 문제야? 기도, 그죠? 숨구녕이 쉽게 말해서 익었을까봐, 그죠? 기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면부 화상이 위험하다 하는 거 아셔주셔야 되고, 그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어느 부위가 가장 지금 위급하냐 이렇게 말해 위험하냐 하면 안면부 얼굴 부분의 화상이 위험하다 하는 거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화상 간호에서 여러분 제가 X라고 적은 의미 아시겠죠? 그럼 화상 간호에서 이거는 넣지 말라는 거야. 넣지 말라는 거. 그럼 어떤 거 넣지 말라? 물집을 터뜨린다 이런 말 나오면 X. 물집 터뜨리면 안 돼. 물집 터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화상 자리에 연고를 발라준다 이런 말 나오면 X라 그랬습니다. 왜? 연고를 바르면 열의 방출이 잘 된다 안 된다?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에서는 연고를 발라준다 이런 말 나오면 X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때 그러면 화상 입은 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멸균된 천으로 보통 덮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때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 안 적었지만 빨리 찬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빨리 찬물로 식혀주는 거죠. 열을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흐르는 물로 하든 찬물 찜질을 하든 찬물에 담그든 얼음물에 담그든 담궈주는 게 먼저 열을 식혀주는 게 먼저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은 깊이라는 게, 이때 깊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1도 화상이라고 하면 어디를 대한 거예요? 피부의 바깥층, 표피 쪽에다가 화상을 입었으면은 1도라 그랬어. 그래서 1도 화상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빨갛게 되는 게 특징이었죠. 빨갛게만 돼. 발적. 그게 1도 화상이었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화상을 더 입으면 2도 화상이라 그랬죠. 그럼 2도 화상은 어디까지 입은 거야? 진피까지 입은 건데 2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포, 물집이 그때부터 잡힌다는 거. 그래서 물집이 잡혔다 그러면 최하 2도 화상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2도예요. 그래서 2도 하면은 수포, 물집이 들어가야 돼요. 물집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깊이까지 화상을 입었다 하면은 3도 화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하면 괴사까지 되겠죠. 3도 화상은. 그런데 이렇게 깊이를 1도, 2도, 3도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환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는데 손가락에 3도 화상을 입었어. 손가락만 입었어. 손가락만. 근데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 전체에 화상을 입은 거야. 그게 3도는 아니고 2도라도. 그러면 어느 게 더 위험한 거다? 사실은 깊이보다는 몸뚱아리 면적을 얼마나 입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깊이보다는 사실은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화상의 범위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말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숫자를 적어놨지만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혜생님하고도 안 해오지 않았나? 학생님하고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 머리와 목 쪽은 몇 프로야? 9%야. 그래서 내 몸뚱아리에다 대고 그냥 숫자를 소리 내어보세요. 머리와 목은 9야. 그 다음에 팔은 얼마예요? 각각 9야. 그죠? 그리고 몸통은 어떻게 돼? 앞통, 뒤통 전부 다 각각 18, 18. 그리고 다리도 한 짝당 18, 18. 그리고 마지막 생식기가 1%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9를 먼저 해.
9를 먼저 해. 그래서 머리부터 9, 8, 9, 9. 그 다음에는 끝에가 전부 다 18이야. 그죠? 그래서 18%, 18. 다리도 각각 18%, 음부가 1%였죠. 만약에 성인이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40세 남자니까 요게 범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금 몇 퍼센트 화상인가? 이 말은 1도, 2도, 3도를 물은 게 아니라 몸뚱아리 어느 정도 퍼센트로 입었냐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해. 그러면 이때 머리와 목에 입었대. 그럼 몇 퍼센트야? 9%인 거지. 머리와 목을 입으면 무조건 공식이라 했잖아요. 9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팔은 한쪽을 입었대. 그럼 팔 한쪽 얼마야? 9죠. 그죠? 머리와 목 9, 팔 한쪽도 9, 그리고 가슴과 배 이거 얼마예요? 가슴과 배 앞쪽이네. 18%잖아요. 그럼 이때 화상은 몇 퍼센트 화상인가 하면은 다 더하면 36%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나온다면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아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하면은 하지 마시고 화상 간호 때 유의사항 정도라도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참고로만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가요. 애기라면 영아라면은요. 이 공식이 약간 다르지. 애기면 다른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팔도 똑같이 9고요. 몸통도 각각 9가 맞아요. 그런데 머리가 하고 목 쪽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 18이야. 애기들은 머리와 목 쪽에가 18이에요. 얼굴 쪽이 커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목이 18이야. 그리고 다리 있죠. 애기들은 다리가 각각 18이 아니라 한 짝당 13.5가 됩니다. 애기들은 영아들은. 그래서 한쪽 다리당 13.5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각각 13.5예요. 머리와 목이 18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그랬을 때 애기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5%가 된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 환자들은 여러분 사망을 한다면 뭐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화상하면 이도 화상에서 수포가 들어갔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거야? 혈관 안에 있는 혈장이 빠져나온 거죠. 물의 성분 혈장이. 그래서 혈장이 혈관 안에서 바깥으로 대거 이탈을 해서 물집이 잡힌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혈장도 혈액이니까 혈액이 줄어들어서 BP가 떨어지면서 맥박 호흡에 문제를 주는 뭐가 올까요? 쇼크가 오겠죠. 그래서 화상 환자들은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뭘로도 죽을 수 있다? 감염으로도 죽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감염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화상 환자는 무슨 격리를 한다? 역격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역격리에는 화상 환자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백혈병 환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기 이식을 한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미수가 조사나 이런 애들은 엄마한테서 많이 면역치를 받고 못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에이즈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아울러서 역격리였습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는 역격리입니다.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쇼크로 죽는다면 그 이유는 혈액 성분 중에서 뭐가 빠져나가서 그래? 혈장이 빠져나가서 그래. 혈장. 그럼 이 사람을 쇼크에서 업시켜서 회생시키려면 빠져나간 뭘 줘야 돼? 혈장을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화상 환자에게 공급하는 문제에서 혈액의 성분이 뭐냐 이래 말하면 혈장을 주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혈장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불 났을 때 가장 먼저 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은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순서가 나열되어 있으면 중간에 빠져도 당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빠지면 그거 빼고 여러분 순차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재실에 환자가 빠져 있으면 그거 다음 거부터 하면 돼. 그런데 화재실에 환자는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죠. 불타고 계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재실에 환자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환자 아닌 사람부터 빨리 대피시켜야 되겠죠. 내원계 병원에 온 내원계 그죠. 환자 아닌 사람들 빨리 도망시키고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부터 빨리 해야 되겠죠. 거동 가능 환자 그리고 경증 환자 그리고 환자 중에서는 중증 환자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직원이 대피한다. 되셨습니까? 우선순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금속물이 귀에 들어갔다. 간단하죠. 금속물이 귀에 들어갔을 때는 기름을 좀 넣어주면 미끌미끌하니까 나오겠죠. 그럼 대신에 귀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아래쪽으로 해야 흘러서 미끄러져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곤충이나 벌레가 귀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첫 번째는 불을 밝게 비추어 주든지 그러면 기어 나올 거야. 아니면 기름을 넣어 주든지 아니면 세 번째 담배 연기 같은 거를 주입시켜도 되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콩이 들어갔어요. 콩이 들어갔을 때는 알코올을 사용하면 콩이 수축돼서 빠져나오기가 좋아요. 콩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산이나 알칼리 이렇게 산이나 알칼리 또는 부식성 이런 거 있죠. 그런 물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어. 우리 염산 이런 거 생각해봐요. 화상을 입었어. 그럼 이때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화상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인 화상도 열을 빨리 식혀야 되니까 찬물 이런 거가 먼저잖아요. 이때는 더하죠. 이때는 산이나 알칼리 같은 거는 피부를 뚫고 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화상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세척입니다. 빨리 씻어야 돼. 이게 가장 먼저인데 이때 세척은요. 물을 쫄쫄쫄쫄쫄쫄 이런 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물로 다량의 물로 세척해야 돼. 오래오래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오래오래 씻어주세요. 그래야 그 물질을 빨리 씻어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수압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수압을 세게 하면은 물이 여러분 틀었을 때 파파파파파팍 틀어지면은 안에 물질이 안으로 약물이 조직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수압은 그 대신에 낮게 하면서 오래오래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지 않나? 환측 부위가 아래로 가야죠. 만약에 내가 물질이 닿았던 부식성 물질이 닿았던 게 위로 가면 씻은 물이 건강한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잖아. 그래서 환측 부위가 아래로 가라 그 말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동상시 처치라고 돼 있죠. 동상시 처치. 자, 동상을 입었을 때는 자, 동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1도 동상, 2도 동상, 3도 동상 있어요. 근데 화상하고 똑같아. 1도 동상은요. 빨갛게 되는 거야. 아까 화상도 빨갛게 되는 건 1도였죠. 2도 화상은 어떤 거였어? 수포였잖아. 그래서 2도 동상도 수포 잡혀요. 그리고 3도는 이제 피부가 괴사되고까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동상을 입었을 때는 동상 입은 부위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마. 그래서 만약에 다리에 동상을 입었다면 걷지 마라, 걷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만약에 궤양이 생겼다면 염증,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아라. 그리고 또 동상을 입었을 때 옷을 느슨하게 해줘라. 그리고 동상 부위는 어떻게 한다? 올려준다입니다. 여러분, 동상 부위는 올려줍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올렸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염자를 입었을 때도 울렸고 부종이 있을 때도 울렸고 출혈이 있을 때도 울렸고 동상을 입었을 때도 울렸고 석고붕대했을 때도 울렸고 붕대 감았을 때도 울렸고 하나가 예외가 어떤 거 있었어요? 뱀에게 물렸을 때만 내렸어. 그죠? 그거 빼고는 다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동상의 부위도 상승시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은 맞을까 틀렸을까? 동상을 입은 부위에 막 쪼물락 쪼물러주는 거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동상 입은 부위에 마사지는 하지 말 것. 마사지 X입니다. 마사지나 또는 이렇게 막 주물러주고 압력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동상 입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따뜻한 물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담궈 봤을 때 그냥 따뜻한 정도 느끼는 거 있죠. 그 정도 물을 조금 사용해서 동상 입었을 때 해줘야지. 건조한 열이나 히트 같은 거 있죠. 전열기구 같은 거 막 히트램프 같은 거 틀어주고 이러면은 안 돼요. 우리 쇼크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쇼크도 체온은 물론 떨어졌지만 담요 같은 거 덮어서 보온했지 건조한 열이나 뭐 더운 물 주머니 대주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귀나 코, 안면 이런 데는 그냥 따뜻한 손 같은 거를 얹어둬서 천천히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줘라. 그래서 직접적인 열을 대는 것보다는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동상시 응급처치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봐주시고 그래서 동상 같은 경우는 예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상의 예방은 참고로 한번 본다면 동상을 지금 말했던 거는 동상을 치료하는 거야. 처치하는 거고 동상이 안 생기게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추위에 노출됐는데 동상이 안 생기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발을 어떻게 할까요? 손발을 자꾸 움직여야 돼. 손발을 자꾸 움직여줘야 혈액이 더 도니까 움직여준다는 거. 그죠?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거 좋을까 안 좋을까? 술, 담배 이런 거는 혈관을 쪼그라지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죠. 술과 담배 이런 거 피하고. 그죠? 그리고 뭐 찬물 뭐 만지지 말고는 당연한 거고요.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교상 환자의 처치법입니다. 사교상은 교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물은 거지. 근데 사교상이니까 뱀에게 물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뱀에게 물렸을 때는 첫 번째, 자, OX 문제입니다. 칼로 절개한 후에 독을 빨아낸다. 맞을까 틀렸을까? 틀렸죠. 제가 X라고 해놨죠. 틀렸습니다. 절개하고 독을 빨아낸다. 틀렸어. 절개도 하면 안 되고 독 빨아도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맥혈관만 차단한다.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맥혈관만 차단한다. 맞을까 틀렸을까요? 맞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심한 출혈을 입었을 때는 동맥, 정맥을 다 차단하지만 뱀에게 물렸을 때는 정맥혈관만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뱀에게 물렸을 때 독소를 좀 무찌르자. 독소를 좀 없애자 하는 항독소 같은 거를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질문해 볼까? 항독소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치료제지. 물렸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방이 아니잖아. 치료제를 주사했죠. 주사를 했어. 일부러 주사한 거야. 주사라는 거는 인공. 그 다음에 치료제가 들어간 거는 뭐라 그랬죠? 수동이라 그랬죠. 인공 수동 면역인 거죠. 항독소를 주사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사하고 그리고 또 사교상일 때는 술 같은 거 안 좋고 그 다음에 환부의 순환을 모두 차단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 어디만 차단하자고요? 정맥만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보다 상처 부위를 어떻게 한다? 낮게 한다. 그죠? 낮게 하라. 그래서 다 높였지만 뱀에게 물렸을 때만 낮게 한다고 했잖아요. 낮게 한다. 그리고 상처보다 심장에 먼 데를 매는 게 아니라 가깝게 맨다.
그리고 물을 섭취해서 독소를 희석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X입니다. 물 같은 거는 좋지 않아. 물을 주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빨리 퍼지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아. 그 다음에 냉찜질을 한다. 이거는 맞을까 틀렸을까요? 맞아요. 냉찜질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냉찜질 같은 경우는 맞다고는 했지만 요즘에는 권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냉찜질 자체가. 그래서 얼음 조직을 하면 오히려 괴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로 하나 적어둘게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얼음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괴사될까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응급간호에서 얘는 알고 가야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요. 심폐소생술. 이 부분은 제세동기 사용 순서까지 어떠한 그림 문제로 나오든 뭐든 간에 다 다양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때 심폐소생술은 일반인이 발견한 경우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일반인이 발견했어. 우리 계속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인 경우에요. 성인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했지? 환자 반응을 확인하죠. 그죠? 여보세요 확인하죠. 그리고 119 신고하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흉부 압박 그리고 제세동기 순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아십시오. 아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반응을 확인한다 하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영아나 소아야.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의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응을 확인하는 게 먼저가 돼요. 근데 이때 반응이 소아가 아니라 영아라면 발바닥 같은 데를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인은 흉부압박 제세동기였는데 애기들은 가장 그래도 아이디어란 거는 심폐소생술하면요. 그 인공호흡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애기들이 뭐가 더러워. 그죠? 그래서 애기들은 인공호흡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는 흉부 압박을 할게요. 흉부 압박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를 열어줄게요. 기도를 열어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공호흡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열어야지. 당연하지 않나? 내가 공기를 지금 불어 넣어야 되는데 기도가 꺾여 있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열어주고 거기에 인공호흡을 해야 불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세동기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무리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119 신고하고 흉부 압박할 거야. 그래서 흉부 압박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C,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C라고 했어. 그리고 아이디어하게 한다면 기도를 열어주는 거 기도 숨구녕 공기 구멍 에어웨이 할 때 A 그 다음에 인공호흡하는 건 브레싱이라고 해서 B 쓰겠습니다. B. 그래서 CAB 순서로 한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봐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적어 놓은 내용 한번 찬찬히 보셔요. 찬찬히 보면 자 일반인이 봤는데 아기를 봤어요. 소아나 영아를 봤어요. 그러면 한 명이 봤던 일반인이 한 명이 봤던 두 명이 봤던 지나가다 발견했던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흉부 압박이 30번
인공호흡이 2번이었어. 시험 문제에서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의 비율은 이라고 물으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2대 30이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기계적으로 30대 2, 30대 1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래서 흉부 압박이 30번, 인공호흡은 2번이에요. 룰루룰루 지나가는 일반인이 1명이든 2명이든 신경 쓰지 말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지나간 거예요. 성인이 아니라 소아나 영아를 발견한 거예요. 소아나 영아를 발견했어. 의료 제공자가.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30대인데요. 헷갈릴 거 없이 여러분, 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2명이 지나갔을 때 2명이 지나갔을 때는 흉부 압박을 몇 번 한다? 15번. 인공호흡을 몇 번 한다? 2번이에요. 자, 결론 얘기하면 일반인이 발견했던 한 의료 제공자가 1명이 지나갔던 전부 다 헷갈릴 거 없이 30대 이하 흉부 압박 30번 맞죠? 그런데 단 예외 하나가 뭐가 있다? 의료 제공자 2명이 지나갔을 때만 15대 2예요. 됐죠? 2명이 의료 제공자가 지나갔을 때만 15대 2고 나머지 다른 모든 상황은 30대 2예요. 됐죠?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심폐소생술 매뉴얼에 대해서 쭉 한번 표로 이렇게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제가 색깔 칠한 거 위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흉부 압박을 한다면 가슴 압박의 위치는 어디쯤에 하죠?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 여기에다가 압박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심정지 확인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무호흡이거나 심장이 멈췄거나 이런 상황인데 10초 안에 확인했을 때 맥박이 없어. 의료 제공자가 봤을 때, 그죠?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아까 CAB 그냥 FM대로 한다면 제일 먼저 반응 확인 이런 거 빼고 심폐소생술이니까 가슴 압박, 그 다음에 기도 유지, 그리고 인공호흡 3가지 순서로 한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의 속도는 너무 천천히 해도 너무 빨리빨리 그냥 설렁설렁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분당 100에서 120회.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이라는 거는 자극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냐 이래 말하면 성인인 경우는 5cm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아나 영아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거고 소아는 4, 5cm, 영아는 4cm 정도. 그래서 성인은 5cm 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지쳐서 잠깐 쉬고 싶어도요. 가슴 압박의 중단은 여간하면 많이 하면 안 돼. 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중단해야 된다면 10초 이내로만 해야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또 문제가 또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했던 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열어야 인공호흡 하잖아. 그러면 기도를 여는 방법은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를 기울여주고 일반적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하는 게 기도를 여는 거지.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겠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 30대 이하. 그런데 언제만 2명의 의료 제공자가 지나가다가 발견했을 때만 15대 2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슴 압박의 위치는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이다. 보실 것.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마지막은 항상 제세동기라는 것을 사용했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제세동기 사용 순서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자주 물었고 그림 문제로도 자주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물었었고요. 그럼 제세동기 사용 순서는 먼저 전원을 켜는 거지.
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패드 부착하는 거지. 그럼 패드는 어디에 붙인다? 알아두셔야죠. 오른쪽은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은 가슴 아래 붙이는 거죠. 두 개 붙이는 거야. 붙이고 나서 분석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래서 심장의 리듬을 분석하는 거지. 정말 심장이 멈췄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때 환자 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분석했더니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충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전기 충격을 줄 거야. 그럼 전기 충격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하면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세동기를 쓴다.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는 여러분 참고로 물에 빠졌을 때 응급처치입니다. 이런 순서로 하라라고.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는 다르죠. 봐주시고요. 참고로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아까, 맥박 측정한다 그랬죠? 맥박 측정할 거야.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맥박 측정 부위, 심장이 멎었나 봐야 되니까, 또는요, 뇌순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위중해서요. 그럼 그럴 때는 어디서 맥박을 잽니까? 하면은 성인은 어디서? 경동맥에서. 그리고 아기들은 어디서? 상완동맥에서 측정한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성인은 경동맥에서 측정하고 아기들은 상완동맥에서 측정한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 했던 내용 여기 있습니다. 뇌압이 올라갔을 때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뇌손상 출혈 위험 환자, 뇌손상 출혈 이 말이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뇌압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뇌압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뇌압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자꾸 머리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말라 그랬죠. 머리 움직이지 마. 그리고 또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올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BP가 막 올라가겠지. BP 올라가면 맥박은 다운, 호흡도 다운 되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자? 과호흡을 일부러 시켜준 거였죠. 그리고 바이탈 사인 같은 거 자주 체크하고, 그리고 머리 압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니톨이라는 거 투여했었고, 그리고 뇌 손상하면은 뭐를 봐야 돼? 의식 수준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의식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의식을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보세요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언어적 자극, 질문을 던졌을 때 또릿또릿한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공, 반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뇌의 문제니까 동공의 크기를 관찰도 하겠죠. 외우지 말고 여러분 쓰라고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찾을 수 있어. 되셨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여러분 이렇게 그 방향 짝꿍 찾아가 줘야 돼. 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줄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쇄골 골절이야. 자, 쇄골 골절일 때는 어떻게 한다? 쇄골 골절은 짝꿍이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짝꿍 중에서 삼각건. 그죠? 그 다음에 대퇴골절일 때는 긴 부목. 맞나요? 긴 부모, 스플린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척추골절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척추골절은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한다.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한다. 그 다음에 골반골절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신부목. 그 다음에 비골골절은 콧뼈를 말해요, 여러분. 콧뼈를 부러졌을 때는 사두붕대, 뱃머리 두 갈래로 갈라진 것처럼 된 거 있죠? 그 사두붕대. 그 다음에 주관절, 팔꿈치 쪽이죠. 주관절 골절은 어떻게 합니까?
견인하거나 잡아당기거나 반듯하게 펴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로 바로 부목을 대어주세요. 부목을 대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개골이 골절을 입었어. 자, 두개골 골절일 때는 이때는 뇌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두개골 골절 피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출혈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뇌압이 올라갔을 때 머리를 올려줬죠. 그래서 두개골 골절일 때는 머리와 어깨를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하악골 골절, 턱 쪽에, 턱뼈 쪽에 골절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써요? 보자기 싸듯이 머리 자체를 부목으로 사용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봐주십니다. 줄 거 놔주세요. 매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입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입니다. 자, 약물 중독이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통 합니까? 가장 보편적으로는 어떤 거 합니까? 구토시켜야 되겠죠. 구토를 유발하겠죠. 구토 유발. 그럼 이때 구토 유발을 하고, 이때 구토 유발을 하는 방법은 구토 반사 자극하고, 구역질 반사 자극하고, 손가락 넣어서, 그죠? 또는 다량의 물이나 우유 같은 거 먹어서 속이 니글니글거리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토 유발하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아주 쓴 약을 주는 거지. 이걸 먹고는 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페카 시럽, 아주 쓴 약으로 구토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독되었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다면 위세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되셨죠? 자, 봐주시고. 자, 그 밑에 거는 시험에도 나왔었죠, 여러분. 자, 중독의 위험이 있는 약물을 다량 복용했어요. 이때 약물의 흡수가 억제하는 거. 흡수를 억제하겠대. 약이 흡수되는 걸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씻어내야 되지 않나? 흡수되는 걸 막으려면.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됐다? 위세척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위세척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여러분 위세척에 대한 내용인데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참고로만 하시고, 그리고 위세척 할 때는 어쨌든 이때 무슨 물을 쓸까요? 세척하면 무조건 생리식염수, 가장 대표적인 거야. 세척하면 생리식염수, 욕창세척 생리식염수, 방광세척 생리식염수, 위세척 생리식염수. 그래서 세척액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씻었으니까 씻은 물 다시 빼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씻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환자 어떤 자세를 해? 지금 어디로 누웠어요? 왼쪽으로 누웠잖아. 그래서 위세척도 좌측으로 합니다. 위내시경도 좌측으로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대부분 좌측이었는데 우측으로 눕는 건 어떤 경우였지? 애기 전맥이고 나서 애기 눕힐 때 우측으로 눕혔죠. 그때 빼고는 우리 시험에서는 다 대부분이가 좌측이었어요. 그죠? 하고 위세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여러분은 참고로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거 여러분 알아둡시다. 여러분 구토금기증입니다. 토를 우리가 아까 약물을 먹었을 때 구토를 시킨댔잖아요. 근데 구토를 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구토를 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럼 구토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여기에서 경련 환자, 기도, 임산부, 석유, 그리고 무의식 환자, 혼수, 심장질환 절대 안 줘. 자극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토를 금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식성 물질 있죠. 부식성, 강산, 강알, 갈리, 석유 이런 거 구토시키다가 오히려 식도나 이렇게 나오면서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안 시켜요. 되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요. 응급환자 치료 시 일반 원칙입니다. 응급환자 치료 시 일반 원칙입니다.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눈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라는 뜻은 아니고요. 눈도장으로 기억하면 되죠. 이 긴 말을 어떻게 다 외워?
되시겠습니까? 자, 1번부터 여러분 쭉 설명이 11번까지가 쭉 돼 있어. 여러분은 줄을 따라가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줄을 따라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독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잠깐만 몇 가지만 같이 언급을 하면 2번 중요하죠? 2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는 대출혈, 호흡정지, 흉부 손상 환자를 가장 먼저 처치한다. 가장 먼저 처치한다. 1등급 환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3번 두부 머리를 다쳤다는 거죠. 머리를 다친 상황일 때는 어떤 의식을 알아봐야 된다. 언어적인 자극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동공반사 그거로 의식 상태를 알아봐라 하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척추를 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척추와 목을 고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번 이런 거는 여러분 보기로서 잘 나왔죠. 억지로 집어넣지 말고 생리식염수 적신 꺼즈나 헝겊으로 덮어줘라. 그리고 9번에 볼까요? 부목을 하기 전에 모든 상처는 드레싱을 먼저 하라. 만약에 상처가 없다면 부목을 먼저 하고 이동하는 거야. 근데 상처가 있다면 부목을 하기 전에 상처 드레싱 먼저 하고 부목을 해주고 이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에도 보시면 환자를 옮기기 전에 모든 골절은 뭐부터 한다? 부목을 먼저 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환자를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부목을 댄다 하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무조건 부목을 먼저 대는 거야. 왜냐하면 부목 안 되고 환자를 옮기다가 부러진 뼈조각이 뾰족한 뼈조각이 다른 조직을 찌르면 그걸 뭐라 그래? 복합골절이 될 수 있죠. 복합골절을 막기 위해서 부목을 대고 이동을 한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